네, 지금 홍준표 대표 목소리 들으셨고요. 서청원 의원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 안 그러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청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그러자 홍준표 대표 역시 서청원 의원 노욕을 버려라.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맹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로서는 보수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인적 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던 건데 상황이 좀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국정감사 평가부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중반 넘어섰는데 국감 스스로 자평하신다면요? 글쎄요, 이번에 그 국감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한 4, 5개월 정도 어떻게 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소위 무능과 또 좌파 정권,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졸속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하는 저희들은 무능 심판 국감으로 잡았는데 그 명칭 그대로 잘 잡았다 이런 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그래도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지금 중간 성적으로서는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무능, 포퓰리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국감으로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근데 당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 국감보다 훨씬 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일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감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당이 돌아가는데 무심하게 있을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지끈지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윤리위가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이러자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홍준표 대표가 그만둬라. 이런 일들 갈등이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서청원 의원이요.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서 의원한테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어제 국감 현장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확보했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그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두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상충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어저께 이제 국민의당 어제 이용주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하여튼 두 의원이 제기한 것은 저는 의혹이다 하고 서로 간의 의혹이다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진상 파악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점에 그런 타이밍상에 그러한 시점에는 적절한 시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나 그 녹취록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내용까지 어제 소개했어요. 항소심에 가서 경남기업의 윤승무 부회장이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얘기를 해달라. 근데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서청원 의원한테 지금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대로 말씀만 하셨지 그것을 진짜 녹취록을 그럼 실제로 까야죠. 공개를 안 했어요,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용주 의원한테? 지금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까 녹취록을 가지고는 본인이 갖고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위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예? 그래야 그게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설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다 이러진 않으셨겠죠, 국회의원이. 뭐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예.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것을 실체다, 그 말씀만 듣고 실체다 믿기가 얘기하기는 어렵다.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의원한테는 그럼 좀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이런 내용이 정말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들어왔느냐, 당사자니까. 글쎄요, 제가 이것을 이거 당 위치에서 예. 이것을 두 분의 실체를 파악하는 어떤 뭐 진상조사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두 분이 풀어야 될 문제고 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가 진실인지를 예. 두 분이 스스로 밝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현재 개입할 시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점이 아닌데 만약 이용주 의원이 정말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되면 이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당 차원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돼서요. 그때는 그러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정확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개가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은 이미 만약 녹취록이 예. 있어서 예.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 그런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것이 아직 지금 대법원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서는 이건 다른 수사.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개가 될 경우에는 당 차원 진상 파악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야 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사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보면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의원들은 좀 나가주십시오. 당에서 인적 청산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사실은 현직 의원이어서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출당에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출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나요? 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다. 찬성표 3분의 2는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왕설래와 또 여러 가지 풍문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이 진실된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현직 의원 또 선배 의원이시고 한 분은 또 동료 의원인 이런 성격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우리 당에서 소위 제명시켜서 출당시키는 것을 그것을 기꺼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이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또 외연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이것이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조금 더 이번 일주일을 좀 사태를 추이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출당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시는 거. 이건 뭐 해봐야 안다는 쪽이시군요. 정 원내대표께서. 뭐든지 인사나 이 투표는 저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치용어로 하면 까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오늘 합니다. 까본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출당 여부는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 투표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투표가 돼서 진짜로 이분들이 출당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실제 출당이 어려울 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도 한국당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 되는 거 맞죠? 그런 상황이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대상이 된 분들, 우리 당에 있는 대상이 된 분들이나 또 그분들에게 동조하는 분들은 또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전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당에서 있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한테 추출되는 모습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 바른정당에서 지금 오겠다고 하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5명밖에 되지 않는데 5명을 받기 위해서 친박 핵심을 이런 혼란 만들어가면서 출당시키는 게 옳으냐. 이제 이게 친박계 의원들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어떤 수순 아니냐? 이제는 이제 소위 영어로 하면 베팅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 김현정 선생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면 얘기하겠는데 예. 지금은 제가 어떤 원내대표라는 책을 갖고 있고 예. 또 지금 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당내 사정의 문제에서 당내 예. 상황을 봤을 때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차 한잔 사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차 한잔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일 국민들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인적 청산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꾸준히 얘기하셨던 건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은 그런데 예. 이 사람이 그 현직 의원을 그렇게 내보내고 또 예. 같이 해왔던 의원을 내보내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꾸준히 서청원 전 대표님이라든지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한테 꾸준하게 이 당의 그 나아갈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 이렇게 용단을 좀 내려주십사 이런 과정을 잘 겪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의 지도력이 좀 지금 부족하다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여러 차례 제가 간접적으로 홍 대표한테도 얘기를 전했습니다만 예.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내쫓듯이 나갈 때는 예. 당연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러는 사이에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원초적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예. 두 당이 유기적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이념과 철학이 다른 두 정당이 통합한다는 것은 예. 저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예.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예.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예.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당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당이 하기는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 그때는 진상파 조사, 당 차원 진상 파악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